땡큐. 자, 모집단과 표본. 자, 이거는 진짜 내가 이 전공자로서 굉장히 반가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. 자, 모집단과 표본, 이거 통계조사를 할 때 이제 표본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데, 통계조사는 이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전수조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인구 총조사 이런 거 할 때 전체 인원을 다 조사를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뽑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집단, 내가 조사된 그 집단을 모두 조사하는 걸 그냥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고, 표본조사는 이 모집단을 사실 조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얘가 있을 건데,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 쳤을 때 뭐 이제 예비로 우리가 한번 그 선호도 조사 이런 걸 하잖아요. 누구 뽑을 건지 사전 조사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온 국민한테 다 전해가지고 알아보진 않습니다. 비용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모집단에서 어떤 집단에게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그 집단만 이제 조사를 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고요. 실제로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로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랜덤 추출만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요런 말들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, 여기서 크게 막 뭐 딥하게 다루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모집단은 그냥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. 거기서 일부를 추출한다고 합니다. 추출해서 표본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, 이 표본을 조사를 해서 모집단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건 거죠. 요 과정을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건 거고. 자,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미 추출밖에 없는데 이미 추출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너무 편파적으로 표본이 이제 추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, 네,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냥 이미 추출됐다 생각하시면 되고, 추출이 말이 나오면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, 그냥 뽑기로 그냥 뽑은 것처럼. 그 다음에 1번 보건 추출, 비보건 추출. 저거는 우리가 앞에서 뭐 주머니에서 공을 뽑고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, 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추출된 자료를 다시 보건시킨 다음에 그 또 추출하는 거니까 방금 뽑힌 개가 또 뽑힐 수 있다는 건 거고, 비보건 추출은 한번 추출된 자료는 가만히 이제 뽑아놓고 그다음 남은 것들에서 또 추출하는 거를 비보건 추출이라고 한다.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자, 일단 여기서는 그냥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예제가 나온 거예요.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. 자, 다음 보기 중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.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안 되면 표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전수조사는 이제 전부 다 내가 조사를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것들. 건전지의 평균 수명조사, 이걸 내가 하려면은 전 세계에 있는 건전지를 하나하나 수명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럴 필요가 없죠. 요런 거는 이제 당연히 표본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총인구조사, 이거를 표본으로 뽑아가지고 몇 명 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. 이거는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, 이거는 말 자체가 전국에 등록된 걸 내가 조사하고 싶은 건데 표본으로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과일의 당도 조사. 과일의 당도 조사할 건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어보고 단지 안 단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. 요런 거 이제 표본 조사가 되는 겁니다.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1, 2, 3, 4,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. 1개씩 보건 추출. 이거는 뭐... 자, 1개씩 보건 추출해 볼게요. 맨 처음에 지금 3개 뽑을 거거든요. 맨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수 5개 하시겠죠? 그게 뭐 1이 뽑혔든 2가 뽑혔든 그걸 다시 주머니에 또 집어넣는 겁니다. 그럼 두 번째 뽑힐 때도 경우수 몇 개인 거야? 5개라는 거죠. 그거 또 집어넣는 거예요. 방금 뽑힌 거를. 여전히 또 주머니에는 5개의 숫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다. 그래서 뭐 125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. 1개씩 비보건 추출. 맨 처음에 뽑을 때는 5개였겠지만 두 번째 뽑을 때는 몇 개인 거야? 4개 되는 거고, 세 번째 뽑을 때는 3개 중에서 뽑게 되는 거겠죠.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건 거고, 자, 동시에 3개 추출하는 거는 그냥 뽑는 거 아니야. 5시 몇이 되는 거예요? 그치, 3으로 그냥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저것보다 중요한 건 예. 자, 모평균, 모분산, 모표준 편차, 표본평균, 표본분산, 표본표준 편차.
자,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카테고리가 모집단 거냐 아니면은 표본 거냐에서 그냥 말이 달라지는 거지. 똑같습니다. 평균, 분산, 표준, 편차. 그 다음에 평균, 분산, 표준, 편차다. 자, 그럼 어쨌든 모 평균, 모 분산, 모 표준 편차는 알면 좋지만 저거에 대해서 모를 확률이 사실 더 높아요. 너무 높고 어쨌든 간에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평균을 EX라고도 표현하고 M이라고도 표현하기로 했었죠. 이 모평균은 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할 거고요. 분산은 시그마 제곱,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. 자, 그럼 표본 평균, 표본 분산, 표본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자, 표본이라는 거를 우리가 크기가 n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개수예요, 개수. 내가 모집단에서 예를 들어 100개를 내가 추출하면은 크기가 100인 표본이 되는 건 거죠. 괜찮나요? 그런 표본들이 사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. 내가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표본은 다 달라질 겁니다.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?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평균이라는 것도 어떤 표본을 뽑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애가 될 것이고, 뭐 어쨌든 간에 표본을 x1, 얘는 지금 무슨 얘기인 거냐면 그냥 그 대상 하나하나를 n개를 뽑은 그 대상 하나하나를 x1부터 xn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또 따로 계산되겠죠. 뭐 뽑은 것마다 평균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에서 한 표본을 예를 들어 보고 얘네들 평균 계산하려면 그냥 다 더해가지고 n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, 그죠? 걔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그냥 x바라고 얘기를 하기로 그냥 약속을 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모분산, 모표준 편차에서 이미 시그마를 썼기 때문에 저게 뭐 알파벳으로는 사실 s랑 같은 라인인 거니까 여기서는 s제곱이라고 하고 s라고 조금은 그냥 차이를 둬서 표현을 하는 건 거예요.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뭐 계산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애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n으로 나눈다 n개니까 그 다음에 표본 분산에서 요게 조금 이상하실 건데 원래 분산이라는 거는 이거 지금 다 안 중요해요. 여기서 문제 안 나오거든요. 어쨌든 표본 분산이라는 거는 뭐하냐? 자,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의 제곱에 뭐였게? 편차의 제곱에 뭐였게? 그치, 편제평이었잖아. 고마워, 기억해줘서. 편제평이라 했잖아, 그때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니까 편차는 뭔 거냐면 이제 각 데이터에서 평균 다 빼는 거죠. 우리 집단의 평균을 다 뺀 요 애들이 전부 다 편차인 거고요. 편차를 전부 다 제곱을 해서 그 평균 내는 게 분산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분산인데 지금 좀 이상한 게 평균이라는 거는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조금 아마 읽어보시면 좀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해드리는 건데 얘 n으로 나눈 게 아니라 n-1로 나눴죠. 이게 표본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전공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자유도라는 것 때문에 1을 빼고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니까 n-1로 나누는구나 표본은. 얘 모분산은 당연히 그냥 n으로 나눌 거예요. 전체 집단에 대해서. 근데 표본은 n-1로 나누게 된다. 뭐 여기 뭐 적혀 있을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근데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 표본의 분산을 구하시오,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런 건 안 나와요. 안 나오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관계 그리고 모분산과 표본 분산의 그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옵니다. 자,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만큼 많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. 자,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m과 일치한대요. 그러니까 내가 모평균을 알고 있으면은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EX바는 M이다. 요거를 그대로 써먹을 거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VX바는 뭔 거냐면 지금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.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표본을 뽑았겠죠. 이거 평균이 얘 평균을 같다는 게 아닙니다. 뭔 얘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. 잘 읽어보시면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. 표본 평균의 평균. 그게 무슨 얘기냐. 자, 내가 첫 번째 뽑은 이 표본을 뭐 A1이라 해볼게요. A1. 그러니까 괜찮죠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같은 크기로 내가
여러 가지 표본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?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뽑았을 겁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도 이 표본의 평균이 하나 존재하겠죠. x1 1이라 할게요. 얘도 x바 2, x바 3 이런 식으로 표본들에게 다 표본 평균이 있을 거란 말이야. 이 얘들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랑 일치한다. 이게 이익인 거예요. 표본의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 m과 일치한다. 그래서 x바의 기대값이라고 적혀 있는 건 겁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여기 보시면은 표본 평균은 x바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x바라는 거는 다 더해가지고 n 나누기로 했죠. 그런 것들을 평균을 내보면은 여러 가지 평균이 나올 테니까 걔네들의 이 기대값이 모집단의 평균이랑 일치한다.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표본 평균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에다가 뭘 나눈 거래? 뭘 나눈 거래? n을 나눴죠. 표본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. 자, 다시. 표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표본들을 뭐 크기만 정해주면 여러 가지 표본들이 나올 거 아니야? 걔네들의 평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수많은 평균들을 평균 낸 거. 걔가 m이 된다는 거고 그 수많은 이 표본 평균들이 다 변수란 말이에요.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뽑은 것마다 표본 평균이 다 다르게 나올 거니까요. 걔네들의 분산은 뭔 거냐면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내가 뽑아낸 그 크기, 개수로 나누자는 건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는 똑같죠.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서 이제 루트 n을 나눠주시면 되는 건 거죠. 얘의 이제 루트 버전이 되는 건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? 자,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. 앞에 거랑 요 4번 파트에서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일단 별표를 크게 하나 쳐주시고요. 이거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. 여기서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. 야, 앞에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, 이런 거는. 그 다음에 4번. 4번도 별표 크게 쳐주세요. 자,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. 또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건 거죠. 자, 모집단이 정규 분포 m,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다시 모집단이 뭘 따른대?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건 겁니다. 표본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게 아니라 표본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. 그럼 얘는 어차피 m과 시그마 제곱일 거고 얘의 그 평균도 얘랑 똑같다고 했죠.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시그마 제곱에다가 n을 나눈 게 이 아이의 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어쨌든 문제에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뭐 따른다라고 나와 있으면은 평균도 똑같이 내가 n, n 몇 컴마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고요. 자, 2번도 중요합니다.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뭐 아닐 때도 얘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면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겠지만 얘가 정규분포를 안 따른다고 해도 n이 어떠면? 충분히 크면 우리가 그때도 근사를 시켰잖아요. 이 양분포도 이 시행횟수가 크면은 정규분포를 따랐는데 이번에도 이 뽑아낸 숫자가 굉장히 크다면은 근사적으로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건 겁니다. 정규분포를 따르면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많죠. 확률을 구하기 쉬우니까요. 근데 밑에 뭐 나와 있죠. 이 n이 충분히 크다는 거는 뭐 30보다 크거나 같다. 뭐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기준을 그냥 세운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 거고. 자, 한번 풀어볼게요.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.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주세요. 승현이 풀고 있는 거 맞니? 풀고 있나? 자, 어쨌든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. 얘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x바의 기대값이 뭐랑 똑같다 했게? 옳지.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은 겁니다. 그 다음에 x바의 또 분산을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모집단의 분산에서 뭐 나눠주면 된댔어? n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. 그럼 나는 지금 얘가 뭔 거냐면 모집단인 거예요. 모집단. 여기서 내가 m을 구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. 즉 ex 구하는 게. 확률 분포표에서 구하는 방법 곱한 다음에 딱 더하는 거였죠. 4분의 1을 좀 고쳐놓겠습니다. 그럼 4분의
1 더하기 4 더하기 3 되니까 4분의 8 몇인 거예요? 그치, 2인 거지. 그러면은 2x 바도 2란 얘기인 거예요. 자, 그다음 분산 구해볼게요. 자, 분산은 여기 x 제곱 써야 되죠? 1, 4, 9. 자,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 4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9에다가 평균의 제곱 4를 빼는 거겠네. 자,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몇인 거예요? 2분의 18이니까 9 되겠다, 그죠? 4 빼주면 몇인 건 거야? 그치, 2분의 1 되는 건 거지. 자, 그러면은 얘 분산이 지금 2분의 1, 즉 시그마 제곱이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고, 여기다가 내가 이 개수, 그러니까 크기로 나눠주셔야 됩니다. 크기가 몇인 표본을 뽑았댔지? 4인 표본을 뽑았댔으니까 4분의 1로 나눠주셔서 Vx만은 8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어떤 자판기에는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이 있는데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. 자, 이게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겁니다. 어떤 자판기가 있는데 그 음료수의 전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. 자, 지금 용량이 X가 되는 거고요. 걔는 정규 분포 따른대요. 150, 그 다음에 5의 제곱. 자, 그 다음에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이게 지금 표본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 거예요. 즉 n이 몇이란 얘기야? 100이다라는 얘기죠. 자,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요 확률 값을 구해주세요. 자,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니까 표본 평균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모집단의 이 평균과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어떻다고요? 같다고요. 그 다음에 자, 표준 편차를 바로 구하겠습니다. 얘 표준 편차가 몇인 거예요? 5다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루트 씌워서 나눠주면 몇인 거야? 10이겠지. 그럼 얘의 표준 편차는 몇인 거예요? 2분의 1이 되는 건 겁니다. 여기까지 괜찮을까요? 오케이. 그럼 나한테 P 149, X바, 그 다음 151 요거 구해달라고 했는데 Z로 다 환산하겠습니다. 2분의 1분이니까 그냥 이거 곱해지겠다, 그죠? 여기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2 되겠네요. Z. 그 다음에 여기서도 2 곱해질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 그냥 1 되는 거죠. 요거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구해주면은 이마 2배 해주면 답 나오겠지. 할 수 있겠어. 자, 그 다음에 자, 어느 비행기 탑승객이 짐의 무게가 평균이 18kg고 1kg 단위 나오면은 좀 단위 잘 확인해 주시고 혹시 중간에 g으로 바뀌는 게 없는지. 없네요. 자, 그럼 평균을 x 그대로 데리고 오겠습니다. 이 짐의 무게가 x네요. 자, 짐의 무게가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고 18,4의 제곱. 자, 여기서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M명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가 17kg 이상 19kg 이하의 확률이 이거다. 자, 요걸 확률로 표현해 볼게요. x바가 17 이상, 그 다음에 19 이하. 요 확률이 0.8664다 이런 얘기 아니야. 자, 그럼 일단은 요걸 이용해서 x바의 분포를 먼저 추측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x바도 무슨 분포 따르는 거야? 정규 분포 따를 거고 또 몇 컴마? 18 컴마일 거고요. 뭐의 완전 제곱 될까요? 옳지. 지금 크기가 n이니까 루트 n분의 4의 완전 제곱 될 거 아니에요. 쓸 수 있겠어? 자, 그럼 요거 표준화 시키겠습니다. 얘는 4분의 루트 n으로 곱해질 거고, 자, 17에서 18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. 여기 z 됐을 거고요. 마찬가지 4분의 루트 n에다가 19에서 18 뺐으니까 그냥 요렇게 계산되는 거다, 그죠? 이게 0.8664래요. 그럼 얘는 지금 0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되고 있는 건 거고, 이게 4분의 루트 n이야. 그럼 여기 반만 계산하면 몇이 돼야 되는 거야? 0.433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. 0.4332가 되는 게 1.5죠. 이게 1.5다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해보시고. 자, 저 꺼주세요.